단백질을 갖다가 줄여야 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강의로 정인호 선생님을 모시고 1시간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2시간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약속이 잡혀가지고 시간이 1시간밖에 못하니까 강의 도중에 좀 궁금한 것들 잘 기록해놨다가 마치고 나서 잠시 동안 질문 답변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질 테니까 그때 꼭 물어보세요. 왜 꼭 채식을 해야 되는지, 그럼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선생님은 멸치 다시도 안 된다. 멸치 다시 하는 것도 안 좋다라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잘 들어보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반드시 질문을 한 가지씩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업 잘 집중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이만 소개 음성 마치고 큰 박수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소개를 잘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나이가 되도록 이래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강의가 체질이 아니고 이 강의할 때마다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5분만 하고 말아야지 그런 게 벌써 한 5년째.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자유롭지만 학회 이런 데 가면 딱 시간을 30분, 20분 이래 딱 주고 주어진 내용을 칼같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고 의견에 대한 자기들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아주 순수하니까 굉장히 이래 의사들 참 안 바뀌어요. 의사들 참 나이가 들수록 안 바뀌는데 또 여러분한테 이런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어제 우리가 채식평화연대라 하는 거 이래 총회 갔더니 내보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황성수 박사라고 TV에 잘 나오는데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크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분이 내일 뭐하러 그게 내가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 한 20명 있는데 강의하러 간다는 게 아이고 세상에 그런 원장이 어디 있느냐고 그 굉장한 뭔가 이래 시야가 다른 원장이다. 그러냐고 나는 못 느낀데 그 선생님은 대방글 하시더라고. 오늘은 요게 작년인가 국제학회에 내가 발표한 건데 국제학회에 발표한 건 거짓말이 아닌 게 여러분한테 대충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가 많고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가공식품 때문에 인류는 병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돈만 생기면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요. 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이 왜 모르고 있을까? 세 번째는 혹시 여러분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너무나 나쁘다는 걸 안다고 오늘 안다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선생님 경험으로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데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데 말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선생님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끊임없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먹지 말라고 막 그만하라. 왜냐하면 듣기 싫다 이게. 자기들 상식에 어긋난다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소리 들어도 끊임없이 한다. 그래서 하는 거는 이 진실을 말해준다. 말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한테 자유가 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선택권이 없어요. 뭘 먹을지 그냥 나쁜 음식 그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바뀌느냐?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하면 예를 들면 노예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양반 쌍놈지대 지금은 알지만 그 쌍놈들 그 고통 혹은 흑인 그 노예제도 때 누가 바꾸자고 이건 너무너무 이래 가혹한 행위다 인간으로서 바꾸자 하면
바뀌질까요? 그거 바꾸는데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몸도 그렇게 우리가 바뀌기가 힘들어요. 너무 자기 의식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는 자기를 끊임없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방향이 어떻든 끊임없이 시키면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언제 바뀌느냐 하면 암이나 중풍이 와야 바뀝니다. 그 전에는 선생님 좀 할게요. 예? 이렇지 웬만해서는 이제 우리 경험으로는 사람은 정말 바뀌기 힘들다. 예.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 조국의 미래들 한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잠시 내 고등학교 시절이 좀 생각나더라고. 내 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해보면 금리,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줄 때가 있어요. 적게 줄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똑같은 돈으로 이자를 적게 줄 때 그냥 모르고 나는 돈에 관계없이 탁 몇 개 놓을 때 하고 굉장히 많이 줄 때 몇 개 놓고 어느 게 효율적이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시기가 어떠냐 하면 아주 금리를 많이 줄 때입니다. 예? 지금 한 3, 4년간 바짝 여러분들이 이 뭔가를 위해서 목표와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 말이야. 꿈을 이루려고 하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멀리 볼 줄 알아요. 멀리 보면 내 모든 자세가 그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 오토바이를 타거나 스키를 타거나 멀리 보면 그 목표에 대해서 내 몸이 자동적으로 맞는다. 이 밑에 봤다 크면 밖으로 꼬그라진다. 우리가 멀리 꿈을 가진 사람은 지금 하는 게 조금 달라요. 친구들 놀러 가자 하면 잘 안 가집니다. 하고 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노상 삼겹살 먹으러 가자 하면 대반 밑으로 안 보고 멀리 보면 너끼리 먹으라 뭐 이래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멀리 보고 또 바다를 보려고 하면 산 위에 올라가야 된대. 그런 게 여러분한테는 내가 참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한번 꿈을 가지고 한번 보내 보시기를 한번 권해본다. 그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보느냐면 하루에 이제 아침에 9시부터 오후 10시 반에 환자 보고 또 제가 또 특별히 2시간 반은 목숨 걸고 하는 게 있어요. 명상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또 금융 공부하고 또 이 의학 공부하고 의학 공부도 끊임없이 변하니까 이 최근에 나온 책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옛날에 퇴근하고 그냥 놀 때보다는 이 뇌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등산을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험한 일을 겪고 난 후에 인생은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놀아가지고는 만족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뭐 했는지 그냥 짜증만 나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났을 때의 만족도 그게 굉장합니까? 잠깐 주제를 벗어났고 여러분들이 아주 새싹이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참 느낀 바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 하나 더 찍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이쪽에서는 20-30년 전부터 끊임없이 아까 말했듯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굉장히 나쁘다. 인류는 이것 때문에 병들고 하고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나 다른 사회에서 전혀 이걸 감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쪽 그룹에서 나오는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그룹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여기 낙농업계, 육류업계, 제약산업계, 식품산업계 이쪽 보고가 나오면 기껏 해외 과학자들은 이런 책배에 못 만들어내요. 이런 책배에 못 만드는데 이쪽에서는 끊임없는 방송 매개체를 해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 도너츠나 이런 거 치킨 이런 걸 가지고 이 마케팅 합니다. 배가 불러도 그거 보면 먹고 싶어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옳은 정보를 이쪽에서 옳은 정보가 나오면 이쪽에서는
마케팅으로 아주 전문가를 내셔가 그것이 별 소용이 없는 듯 이래 흐립니다. 그래, 결론이 안 난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기나 먹어도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그다음,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첫째 우리 건강에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시기를 사는데 건강에서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세포가 이제 난자, 정장 이런 형성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운동하냐,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3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인생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그런 시기와 더불어 건강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기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주적을 알아야 된다. 지금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 소금이라 하는 걸 가지고 정부에서 소금 양커서 그거는 주적이 아니에요. 이 주적을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칠 때 저게 핵심이 뭐냐를 딱 알아야지 나머지 쓸데없는데 병력을 투입하면 망하듯이 건강의 주적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하고 이거 말고 가공식품 말고 식품 첨가물이에요. 식품 첨가물은 나쁜 줄 아는데 모르고 먹는 기고 가공식품은 나쁜데 나쁜 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적당히 먹어줘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요, 원장님. 이분이 이제 이 책이 최근에 나와서 한번 요 책입니다. 한번 올려봤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데 이 두 분이 들어가요. 이분하고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미국의 의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칼을 놓습니다. 수술이나 이거는 옳지 않다. 갑자기 음식으로 환자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이래 보고서를 했는데 그 의사를 주름잡던 의사가 의사 세계에서 밀려납니다. 밀려나서 후배들하고 내처럼 환자를 치료하라 하면 그 후배 의사들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연봉이 20억입니다. 선생님은 1억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인 게. 잠깐 그다음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했던 말이 내가 주장하는 말하고 너무 동일해서 좀 정리돼서 몇 개 적어왔습니다. TV에서 전문가들이 음식에 대한 전문가들 중에 이제 의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저처럼 주장하는 의사들이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어땠어요? 좀 적당히 먹고 골고루 먹어라. 근데 우리도 이제 의사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음식에 대한 배우는 시간이 1시간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질병이 오면 이 질병이 뭐냐 진단하기 바쁘고 진단을 아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약, 무슨 수술 이렇지 병이 걸리기 오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나머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 수도를 여기에 물을 틀어놓고 흘러 넘치는데 이거 닦기 물이 넘치면 이게 엉망이면 이거 닦기 간호사나 이런 게 이거 닦기 여기에 흘러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오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정도 수준이다. 그냥 TV에서 정보 매개해서 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금도 다 이렇게 고기든 생선이든 많이는 먹지 말고 골고루 드세요 하는데 이게 과연 진실이냐 이게야. 응? 제가 제가 먹는 거를 그 TV에서 울산 TV에서 이런 데 찍어갑니다. 찍어가서 의사들이 나와서 TV 하는 데 대해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저 원장님처럼 먹는 게 맞습니까? 하면 그거 나서 탁 손들어 반대입니다. 저는 사람이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의사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근데 과연 진실이냐? 우리 환자들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병이 없어서 병에 관심이 없지만은 정작 병에 걸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나 지금 다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혈압 당뇨로부터 내가 지금 환자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그 신문 몇 년 전에 여러분 중에 한 5%가 고혈압 당뇨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중풍도 있어요. 예. 다행히 여러분 지금 없어서 그렇지. 근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그래서 당뇨 환자가 고혈압 환자가 낫고 싶다 그런다. 그러면 쉽다.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일주일 만에 평생 각을 나설 수 있다. 따라하겠다. 그 중에서 한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따라옵니다. 서너 명 따라와서 실제로.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그렇겠지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이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마라 그러면 계란, 우유는 안 먹게. 그럼 고기도 안 먹게. 생선은 좀 먹어야 안 되겠나. 내가 하는 말은 조금만 먹어도 낫지 않는다 이게야. 조금만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저는 말로 이래 하지만은 어제 만난 선생님 중에는 환자를 한 보름간 자기하고 같이 먹습니다. 자기가 같이 먹는데 같이 먹으면 인슐린 주사를 당뇨 굉장히 한 30-40년 돼서 고혈압도 30-40년 돼서 굉장히 심한 환자도 일주일 만에 약 다 끊어냅니다. 다 끊어내고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해가지고 대부분 잘 유지하다가 어느 날 다시 또 병에 걸려옵니다. 거기서 먹던 대로 안 하고 다시 사회에서 원래대로 하면 병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게 헛것이 아니냐 아니다.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 사람은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근데 사람이 그만이 나약하나 그렇지는 않는데 병 걸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나서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조물주가 만들어내기를 아예 못 먹도록 먹으면 병이 걸리는데, 과연 이게 인류가 고기를 먹고 사는 선사시대의 물건, DNA거든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 인류가 원래는 고기, 생선을 못 먹게끔 나무 딱 이래 먹고 살았대요. 근데 석기 시대를 지나가서 어쩌고 좀 먹어줘야 된다. 그러나 그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야기고,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고기, 생선, 계란을 조금만 먹으면 병 드는 수치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회복했더라도 고래만 먹으면 또 병이 되고, 그렇다면 그걸 먹으면 병 드는데 그걸 인류가 그걸 먹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미국의 농부부에서, 여러분 농부부 같으면 지금 세계의 미국에서 학교 급식이나 미국의 군대 급식이나 음식 체계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훨씬 큰 단체죠. 그거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 하는데, 여기 여러분이 급식이나 군대 급식을 다 담당하는 이쪽에서 의사들이 소송을 냅니다. 그 음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에 우유 몇 잔 이거를 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야. 그래서 이래 따져보니까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 6명이 이 낙농업계, 육류업계에서 로비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이 이 순수 과학자가 아니다. 미국 정부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있으니까, 육류업계, 낙농업계 산업, 이 사람들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정부도 이런데 의회는 더하다. 의회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로비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어쩌다 한번 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다. 마치 마약이나 담배나 술을 끊을 때 의하다가 한번 이래가는 잘 안 끊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요거는 제가 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1920년대에 나온 거고, 50년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죠.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를 할 때
공식적으로 나온 최초의 논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논문인데 어떻게 되냐면 덴마크가 전쟁을 치르고 노르웨이 1차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여기서 노르웨이가 세계 2차 대전 한 30년 간격이 있죠. 전쟁을 치를 때 그때 연합군 쪽에서 봉쇄되고 이쪽에는 노르웨이는 독일군에서 봉쇄가 돼가지고 물자가 공급이 안 되고 거기 있는 육류를 사람들 먹기 위해서 채식으로 바꿔서 합니다. 채식으로 바꿔고 한 3년 해보이 질병이 이렇게 툭 떨어졌더라고요. 툭 떨어지고 심장혈관절이 다시 독일군이 물러가고 연합군이 물러가자 하니까 다시 원선대로 먹게 병이 이렇게 자랐다. 이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30년 간격의 두 가지 큰 논문을 보고 과학자들이 이거 틀림없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식에 대한 연구들이 좀 시행되는 계기가 좀 되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10년 전에 어느 책에서 보고 이래 들어 강의하러 갔는데 이분이 아까 이 책 저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분이 영국에서 이분이 미국에서 이 영화예요. 자기가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다큐멘터리니까 좀 제법 영화 같죠. 다음 장면. 이런 것도 영화에 속에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건데 아까 그 그래프하고 어때요? 내가 깜짝 놀라서 내 그래프야. 내 그래프를 이분이 이 영화에서도 하고 영국의 학회에 와서 내하고 똑같은 도표를 굉장히 멋있게 했죠. 독일군이 점령해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배급제를 뭐죠? 고기 하나도 안 줘요. 과일, 채소 이렇게 주는데 질병이 이렇게 톡 떨어졌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독일군이 물러가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김에 하도 반가워서 한번 오려봤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그럼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할까? 그 안에 가장 큰 주범이 뭐냐면 뭘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엄마가 선생님 여기 뭐가 가장 나쁘다 했어요? 두 번째는 단백질 다음에 지방입니다. 그러면 인체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유지한 3대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이거 어떻게? 지방은 조금만 넘치면 굉장히 병이 되고 이 지방 조금만 넘치면 병이 된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숨어 있는 가장 큰 범인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이걸 여러분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이래 교육을 받고 왔다 이게요. 단백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에 어머니 같은 분이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 어머니가 두 사람 같으면 속 시끄러워 못 산다. 그치? 그러나 안 그러나? 아마 그렇겠다.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나치면 무조건 병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학회에 나가서 딱 기억할 거 몇 가지를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힘은 에너지원은 뭐로 쓰느냐 하면 당하고 지방하고 두 가지를 씁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준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2시간 동안은 당을 써요. 당으로 우리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당이 에너지원인데 뇌는 끊임없이 이 당만 씁니다. 뇌는. 그 다음에 2시간이 딱 지나면 식후 2시간이 딱 지나면 인슐린이 탁 떨어지면서 신호가 탁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왜냐하면 왜 당을 끝까지 안 쓰냐면 2시간만 쓰고 나면 당이 고갈돼요. 그래서 뇌만 당을 쓰게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이 지방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루를 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뇌는 끊임없이 당을 써야 되니까 간에서 저장된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서 당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거의 떨어져 봅니다. 당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지방에서 억지로 당을 숨 쉴 정도로 공급을 해요. 조금. 그 다음부터 이제 지방이 이제 이래 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서 단백질이 드디어 분해돼가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존 체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여러분한테 뭐 힘을 쓰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당뇨, 고혈압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지방입니다. 지방. 근데 지방을, 그래, 음식에는, 지방은 음식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방을 가장 높이는, 우리 몸에 지방을 가장 높이는 성분이 음식에 뭐냐? 지방이냐? 아니다, 이게. 단백질이다, 이게.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소량 필요한데 많이 들어오면 이걸 저장해 놨다가 이래 또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른 걸로 이래 분해가 돼야 된다. 그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비싼 단백질을 먹으면 조금 필요한데 그 이유, 그 나머지 것은 다 다른 걸로 여러분이 살찌는 걸로 변한다. 살찌는 거나 독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단백질 비싼 거를 먹은 거 이게 필요가 없다 이게. 단백질이 지나치면 독을 만들면서 일부는 당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변한다. 그래서 일부러 비싸게 단백질을 사서 먹으면 쓸데없이 다시 흐른 걸로 변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인데, 자간 이 당뇨하고 고혈압은 같은 병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혈압 학회의 내과 의사들을 모아놔 놓고 강사보고 고혈압 당뇨는 같은 병이래. 고혈압 당뇨는 고혈압에서 있다가 보면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당뇨 환자서 좀 지나면 고혈압이 생기도, 그 거꾸로도 생기기도 하고, 이 같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있는 사람도 많고, 또한 음식으로 저같이 이제 먹으려고 하면 일주일에 두 병이 동시에 없어지는데, 그러면 같은 병이 아니냐, 그에 대한 개념이 있냐 모르겠다. 그럼 고혈압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고혈압의 원인은 여러분이 고혈압이 없지만 고혈압의 원인은 의학적으로는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본태성이 뭐냐면 본래 태도가 그렇다 이게야. 그걸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다 이게. 저는 선생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니 본래 안 그런다. 이유 모르겠다 이 말이야. 본태성 고혈압 그런 거는 말이 멋있어 그렇지 본래 태도가 그렇다 이 말이야. 본래 태도가 그런 말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선생님 저 머리 아파요. 니 본래 머리 아픈 거야 이거. 니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쪽팔리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지금 이 이야기는 세계 의학계보다 뛰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원인을 모르니까 평생 약을 주는 거예요. 예? 또 원인을 알면 턱 치료해가지고 낫게끔 해줘야지. 원인을 모르니까 현상만 끊임없이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은 다음 한번 봅시다. 당뇨의 원인이고 꼭 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2004년도에 예일 대학에서 당뇨에 대한 원인도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예일 대학에서 희한하게 세포 내에 기름이 차이게 되면 당뇨가 되고 이 근본 원인일 것이다 이랬는데 그런 세포 내에 그래서 이게 세포 내에 당이 차면 기름이 차면 그다음 기름이 차면 굉장히 세포 내에 독성작용을 일으킵니다. 독성작용을 일으켜서 이 세포가 자살 현상을 일으켜요. 지질이 축적되면서 과산화 지질이 형성되어서 노화를 가속시키고 그래 되면 세포 고약해서 자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세포가 죽으면 안 돼 방지하고자 무슨 유전자가 발동해서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에 덮개를 딱 형성하면 더 이상 당이 들어와서 기름이 못 들어와서 세포 내에 기름이 안 되도록 그러면 문을 차단하니까 당이 혈관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혈관 속에 쌓이는 당만 드러내는데 급급하다. 그게 혈당 강화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당이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인데 세포 안에 들어가서 태아가 에너지 쓰고 공부하고 힘도 쓰고 머리도 굴리고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로비에 꽉 차서 똥 넣고 오줌 넣고 치고받고 일할 끼다, 그죠? 지 부서에 못 들어가면 지 역할을 뭐 하면 그러니까 또 회사 사장이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이거요. 월급을 주고 똑똑한 사람들이 돈수가 밥을 먹었는데 이게 안 들어. 이걸 드러내려고 담보 트럭을 부릅니다. 이게 혈당 강화제다. 이게. 혈당 강화제. 그래서 원인에 대한 접근이 없으니까 그것도 평생 약을 먹어요. 그런 약을 먹는데 그다음 그래서 이 세포 속에 세포 안에 기름이 차게 되면 이래 인슐린 리셉터를 막아서 당뇨가 됩니다. 이 기름이 혈관 속에 쌓이면 고혈압이 돼요. 협심증, 중풍 이런 거. 이 기름이 어디에 쌓이냐에 따라서 병이 판가름납니다. 어디에 쌓이냐? 어디에 쌓이는 거는 약간 이래 자기 예를 들면 풍선이 이래 있으면 이게 눌리면 어떤 풍선은 일로 튀고 어떤 데는 풍선이 일로 하지만 원인은 같아 취약한 데로 가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지방 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에 도미넌트하게 쌓인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많으면 중성지방이라는 건 좀 이따 많으면 세포 친화적으로 된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집중적으로 해서 덩그리거든요. 그걸 위주로 많이 먹으면 고혈압, 협심증 이런 쪽으로 혈관 쪽에 먼저 오고 그거 말고 이것도 먹고 험한 건 때만 거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흰쌀, 보리쌀, 떡과자, 술주스, 엑기스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은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당뇨 쪽으로 왔다. 결국은 같은 성분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게 섞여져 있으니까 당뇨가 왔다가 고혈압이 왔다가 이래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몇 명의 의사들이 할까 억수로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료 내과 의사들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정도고. 근데 그래 안 배웠거든. 그래 안 배웠고 그다음 한번 눌리고 있어. 한 번 더 쭉쭉쭉쭉 눌려. 네, 좀 한 번 더 눌리고 있어. 계속 다음 떼도록 한 번 더. 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늦게 떠가지고. 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의 기본이 이게 혈압을 재보면 꾹 눌러. 혈압은 어떻게 재느냐면 꾹 눌려요. 이 혈관에 이 심장에서 피를 보내려고 하면 그냥 보내나. 짜야 돼. 이게 압력이다. 이게. 압력이 있어야 혈관에서 그 힘이거든. 혈관에 압력 힘인 게 그거를 압력이 있어 피를 이래 보내는 게 전달되는데 그걸 꼭 눌리자. 그보다 힘을 꽉 줘가지고 눌리면 피가 안 통할까 이거. 그 압력을 꽉 눌려가지고 살살살살 이래 되면 어느 순간에 피가 탁 통할 거예요. 그때를 딱 이래 청진기로 대보면 턱턱턱 이래 꽉 눌렸다가 이때 140에서 튄다. 그러면 위에 혈압이 140이 되고 그 압력인데 거기 높으면 여기 재는 거예요. 여기서 압력이 높은데 이 압력 여기 높은데 왜 높으냐면 여기에 혈관 안에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이쪽에 피가 안 가요. 여기는 저혈압이 생겨요. 이게 저혈압이 생기면 뇌나 콩팥은 우리 몸에 무게로 치면 전체 무게의 20분의 1배 안 되는데 요 두 장기가 전체 피의 한 45% 그냥 반 틈을 받아요. 또 요 두 장기가 그만큼 중요한 장기다 이게. 피가 좀이라도 들어오면 대반 시스템이 걸립니다. 마치 이런 것 같지.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학교 다니고 공부만 하고 용돈만 받으면 되지만 집에 엄마는 어때요?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대반 난리 납니다. 그죠? 아버지 보고. 그렇듯이 집에 돈이 안 들어오면 난리 나는 게 뇌나 콩팥인 게. 그래서 대반 시스템이 걸리면 피가 안 오면 피 내놔라 그러면 그 신호가 전달하면 심장이 그런 일이 있다고 시기 뿜쓴다. 팡! 이 고혈압이 돼. 고혈압도 왜 보면 살납고 생기는 게 돼. 살납고 생기는데 약은 그 신호를 끊는 약이 돼. 신호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 이 심장이 그거를 신호가 전달해 다시 살살 뿜습니다. 선생님 약 먹고 혈압이 좋아졌네요. 그럼 또 시스템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피가 안 가니까 또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는 점점 많아지겠죠, 세월 따라. 그럼 약 용량은 점점 쉬지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약을 억수로 써가지고 심장이 살살 뿜어가지고 이 피가 이쪽으로 저기에 가면 뇌나 콩팥 쪽에 피가 안 가면 뇌나 콩팥이 서서히 망합니다. 피가 기부스한 상태로. 그래서 고혈압 약을 오래 쓰면
뇌나 콩팥이 합병증이 크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조차 사실 이것만 풀리면 이것만 보면 이거 원인조차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모른다 이게야. 왜냐하면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 여기가 얼마? 여기 10마이크로그램 30에 100분의 1mm, 100분의 3mm는 눈에 안 보이죠. 혈관 촬영도 안 되죠. 이 간단한 사실조차 그렇게 파헤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고혈압 당뇨를 일주일 만에 났으면 전 세계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를 일주일 만에 났으면 노벨상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줘야 되는데 와 안 주고 있을까? 와 안 주고 이 사실도 그렇게 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출해가면서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지금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는 사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그런 보고가 여기서 올라가면 전 세계가 이 의학에서 들들어서 해보자고 들어야 될까요? 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낙농계, 육류계 관계도 있고 제약계 어마어마한 돈하고 연관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겠지. 이래 추정이 됩니까? 안 되면 할 수 없고. 다음, 이거는 이제 학회에서 하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원인은 앞으로 한 장 더 앞으로 가보세요. 뒤로. 고혈압은 현재 고혈압은 이 모자이크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현상이 섞여서 나타나는 결과다. 모자이크 이론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자세히 보면 위험인자라고 돼서 리스크 팩터가 이래 섞여서 위험인자, 리스크 팩터인데 고지혈증 이거 다 보면 다 동맥경화증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다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면 동맥경화증인데 그걸 또 이래 희한하게 인식을 안 해요. 그 고혈압 당뇨가 쉽게 다 나와보면 의사들은 뭐 먹고 사노?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있을 수도 있다. 자기 존재 가치가 없을 수도 안 있겠나. 평생 아는 게 그것뿐인데 뭐 병 다 없어져 보면. 다음. 그다음 넘어가고. 다음. 요거 이게 이제 아까 아미노산은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노? 이래 단백질은 전체 에너지의 한 4 내지 5%가 필요한데 여러분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느냐 하면 15% 내지 20%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단백질이 많으면 대반 오줌이 진하고 방구 냄새가 진하고 똥 냄새 진하고 몸에 냄새 나고 피로하고 대반 여러분 그래요. 예. 오로지 단백질에 의해서. 근데 단백질은 조금만 지나치면 아까 우리 몸에 유리한 형태로 저장돼 가지고 그 다음에 쓸 수 없다 했어요. 딱 이래 체제 보수만 딱 하고 나면 그만큼 단백질은 이 쓸모없는 물질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딱 처리를 하는 게 CHOM, 탄수화물 지방은 분자식이 CHO로 똑같아요. 단백질은 유일하게 N기가 하나 붙어 있어 돈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CHON으로 절대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분해가 됩니다. N기가 탁 떨어지면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그걸 해독을 해서 오줌으로 내보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여러분이 급성 간염이 왔다 혹은 콩팥 기능이 갑자기 나빠졌다 이러면 단백질을 크게 제한해줘요. 단백질 조금만 먹으면 여러분이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먹는 단백질 양을 보면 이 암모니아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완전히 정신 이상입니다. 영 헛소리를 해보여. 예, 그래서 이 단백질이 지나치게 나오면 다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가 독소를 대고, 거기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선생님은 이렇다. 예, 선생님 실장은 이제 등산하기를 좋아하는데, 친한 친구들도 많고, 뭐, 예를 들면 뭐 로키도 가고 이래, 그렇게 가면 굉장히 경치도 좋은 거야. 그 신의 작품도 볼 수 있고 뭐 이런데 따라가면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 사람들 몸에 냄새가 나가 못 간다. 그 이제 그 갔다 가면 사람들이 이제 저거는 고기 먹고 이래가 이 땀 냄새죠. 땀에 저러가 특히 남자들이 뒤에 따라가면
냄새가 나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향수가 발달될 수밖에 없지. 고기 이런 거 이리. 그래서 여기는 이 단백질이 흘러 넘치면 그래 되고, 그 분해된 나머지 단백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머지 단백질은 요 과정을 거쳐서 아세틸 고장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가 됩니다. 기름 이게 중성 지방이고, 여기 아세틸 코에서 콜레스테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지나치게 먹으면 혈관을 막고는 주범이 콜레스테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상식상에서 이 의료의 건강 상식에서 수치를 딱 하나 기억한다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있던 병이 뭐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어릴 때 요만할 때 가장 유명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세브란스 병원. 혹시 세브란스 병원 그런 거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몰라도 그 원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어머니 정도는 세브란스 병원 그런 걸, 이 머리는 이름은 들어봤는 게야. 그게 옛날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고? 서울대학교 아이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아이가. 서울대학 부속병원이 있고 연세대학 부속병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돈이 없었다 아이가. 돈이 없어가 이 서울대학 병원도 학고방이고 지금 치면 그 당시에 보면 연세대학교에서는 미국에서 그 뭐 기독교 재단에서 미국 돈으로 병원, 현대식 병원 어마어마한 걸 짓는 길. 그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죽기 전에 세브란스 한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 게. 그거 가면 낫는 줄 알고. 그때 가면 대부분 다 나았지. 왜냐하면 그때 병이 어떤 게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정신병, 위장빵꾸 다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못 먹어서 전염병 이런 거. 이 상하시도 시설이 안 좋지. 전염병, 폐렴 이런 거. 그 다음에 몸에 기생충은 많지. 먹을 거 없지. 이래가 뭐 이거는 공급해줘 보면 다 낫는 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결핵 걸리면 개 한 마리 잡으면 난다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생기는 병이고, 지금은 그 병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 그 병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풍뇨병이에요. 풍뇨병, 고혈압, 당뇨, 협심, 중풍, 치매암, 자가 면역 질환, 천식, 알러지, 아토피, 이 다 풍뇨병입니다. 풍뇨병. 이 풍뇨병의 오로지 근본 핵심은 콜레스테롤에 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정상 개념도 세계적으로 세계의학계가 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어마어마한 병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정상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앞으로 검사하면 딱 하나 기억,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하면 중성지방입니다. 예. 콜레스테롤 수치는 현대의학에서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250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유도 모르게 지금은 200m로 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질병은 미국 심장학회든지 미국 뭐 이래 지금 현재까지 지침은 200m로 권하되 고혈압, 당뇨 위험한 사람들은 좀 더 낮춰라. 근데 우리 같은 이런 분들 의사들은 너 쇼 좀 그만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150에서는 병이 없다고 이야기해도가 150m로는. 그래서 의정부병하니까 150에서 200 사이에 사람들이, 그래서 200m로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여기 150에서 200입니다. 거기에 모든 심장병이나 암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 애매모호한 근거 때문에 잠깐 150m로면 병이 없는데 150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선생님 지금 멸치 다시물도 안 먹어야 되는 게 그거 참 희한하지. 선생님 멸치 다시를 안 먹는 이유는 그런 이유다. 거기 제가 이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멸치 다시물도 그게 그래야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30 이래요. 130. 근데 뭣도 모르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저도 그지만 우리 친구 집에 와이프들이 내 오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하는 게야. 왜냐면 오면 잔소리가 심하거든. 가고 저 인간이 오면 음식을 따로 차려야 돼. 놈들 오면 고기나 굽어주면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이제 턱 가면 그래 채식을 고맙다고 묻고 이제 미역국 끓여주면 뭣도 모르고 이제 멸치 다시물이 들어가는 것까지 모르고 먹을 때도 있어. 간혹 옛날에는 그래가 검사해보면 며칠 가면 콜레스테롤이 160 올라가는 게. 콜레스테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피를 안 먹잖아요. 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피는 알아서 생산하는 거야. 콜레스테롤도 여러분한테서 세포막 형성, 호르몬,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에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만드는데 밖에서 딱 들어오면 너무 중요해. 딱 지고는 절대로 안 내놓는, 거의 안 내놓는 게. 그래서 운동으로도 안 빠져요,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으로 빠지면. 저기나, 그, 단백질이 지나치면 이쪽으로 간다. 그 다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게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은 삐딱하면 살찐다 그러잖아.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탄수화물에 이제 이 기름으로 볶는다든지 이럴 때 기름을 튀운다 할지 이것이 사실은 죽음인데 탄수화물이 누면 순수한 탄수화물은 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기름에 열을 안 가서 설탕만 먹어도 웬만해서 살찌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대사작용에서 할 시간 중에 기름이 우리 몸에 먹는 기름이 인체에 들어서 중성지방 살찌는 걸로 되기는 너무너무 쉽게 갈 수 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기름으로 가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성분에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 성분에 많은 성분이 없어져야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리 물 있어 뭐. 그래 물이 없네. 이거 벌써 시간이 이래 됐네. 그래서 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선생님 물을 잘 못 참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세포는 필요해서 반응합니다. 필요해서 내가 내 혈관에서 수분 농도를 딱 인지를 해가 혈관 분지 세포의 수분 농도를 딱 인지하면 내 신호를 보내면 뇌에서 물 모자란 거 목마르게가 물 마시게 하는 신호를 딱 보냅니다. 보내면 이제 세포가 순수할 때는 그래서 물을 찾아요. 물 찾는데 여러분이 바쁘고 공부하다가 운전하다가 강의하다가 이래가 매번 거부를 하죠. 한 3주를 거부하면 이 유전자가 주인이 거부하는 자기가 필요 없는 줄 알고 안 내놓습니다. 유전자가 변질이 된다. 그것이 바로 병이다. 유전자는 필요에 의해서 반응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걸어다니면 이 뼈세포가 튼튼해질 필요가 있어서 칼슘을 주는데 또 그런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죽고 싶으면 병에 걸린다. 유전자는 방금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반응한다. 죽고 싶은 게 막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이제 근거히 하는 거 이런 거 다 죽고 싶은 거예요. 미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하고 억울한 거. 그래서 건강의 핵심은 아주 감사하게 요만하면 천만다행이다. 여러분이 큰 일을 겪으면요 별일 없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오늘 별일 없이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해. 내 고맙다 크고 사실은 나는 오는 게. 그래서 이 음식에는 아까 콜레스테롤 중성 음식에는 기름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다. 딱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성지방에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지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뭐 비계가 어떠니 복잡다 이게. 근데 딱 그렇다. 콜레스테롤을 그러면 딱 제외하고 중성지방에는 뭐가 있냐면 이 중성지방은 지방과 이 전체적으로 지질이라 그러고 지방하고 기름으로 두 가지 분류한다. 지방하고 기름. 영어로는 팻하고 오일로 하는데 패트는 뭐냐면 동물성 지방 있잖아요. 비계 같은 거. 크게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 오일은 액체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요걸 오일이라고 한다. 근데 성분은 똑같이 중성지방이다. 근데 중성지방이 그다음 중성지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글리세롤 하나하고 지방산 3개가 결합되어 있다. 지방산 3개. 이 지방산에 여기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은 이 산소하고 수소의 산소의 체인 사슬인데 산소를 한 분자 한 분자 여기 석탄 있잖아요. 석탄이다. 여기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지방산 3개가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지방산의 구조에 따라서 기름이 되든지 지방이 되든지 고체가 되든지 액체가 되든지, 고체는 분자적으로 탄탄하잖아요. 액체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게 흐르고 이렇지. 예, 그런데 고체는 에너지원이 많고 쉽게 말하면 독작용이 많다. 그래서 중성지방 중에 기름과 지방은 기름이 조금 낫다. 중성지방은 그런데 이 지방은 좀 더 나쁘다. 다음. 그래서 이 탄소 수에 따라서 지방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중결합이 있으면 산소가 이 수소가 다 안 쳐져 있으면 산소끼리 이중결합을 합니다. 수소가 다 포화되어 있다고 포화지방이 돼요. 지방산 중에. 그 포화지방 크는 거는 지방산 중에 지방산이 다 포화가 되어 있다. 수소가 다 포화가 되어 있다. 포화가 되어 있으면 고체다. 주로 동물성 기압이 많다. 근데 이중결합이 많으면 액체성경이다. 여기 불포화지방이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할 때 불포화지방이 많으냐 포화지방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고 성질도 달라진다. 몸에서 하는 역할도 좀 달라진다. 다음. 그런데 불포화지방이 그래도 조금 낫다 해서 둘 다 좋은 건 아닌데 조금 나은데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은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 올리브 오일 이런 게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소를 가해보면 이게 싹 바뀌어보여. 바뀌면서 이중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고체로 변한다. 이게 마가린. 예. 마가린, 그 트란스지방. 예? 트란스지방. 여러분이 트란스지방의 악명은 이 불포화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포화지방보다 더 나쁘다고 해서 악명이 높아요. 다음.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일에 보면 기름입니다. 기름이고 지방인데 이게 이중결합이 하나 있느냐, 여러 개 하나 있는 걸 단일 불포화지방, 여러 개 있는 걸 다중 불포화지방에 따라서 이걸 이래 분류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 좋다 크는 올리브유도 그 단일 포화지방인데 포화지방이 이렇게 많다. 이게 다 나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심장병 환자들이 다 채식을 해도 올리브유를 뿌리 붓고 이래서 하면 안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찾아야 될 이 식물성 기름 이런 건 필요가 없다. 과일, 현미, 채소 하면 내 몸에 필요한 지방은 충분히 들어온다.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올리브유를 좀 더 첨가하다든지 뭐 식물성 기름이 좋다고 해서 참기름, 들기름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 그것도 어느 정도 과일, 현미, 채소 말고 들어오면 무조건 살찌는 걸로 변한다. 중성지방으로 변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쭉쭉쭉쭉 넘어가죠.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그 다음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요. 쭉쭉쭉 넘어가요. 예, 더 넘어가요. 한 번 더. 요 앞에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위나 침이나 이거에서 지방을 아까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3개가 요래 결합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 지방 분해 효소는 요 하나만 끊어요. 하나만 딱딱 끊으면 요대로 흡수하기가 좀 힘든데 장에서는 요 2개를 탁 끊습니다. 2개를 끊으면 드디어 세포 속으로 이동을 하는데 요래 딱 붙어 있는 요것 때문에 지방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흡수가 돼가지고 세포에서 들어가서 지방 성분으로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쉽다. 그래, 여러분이 바로 지방을 먹으면 바로 지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이 음식으로 지방을 먹으면 이 세포에서 이런 형태로 들어와서 필요하면 운동을 할 때는 근육으로 가고 운동을 안 할 때는 지방세포로 가고 또 남는 거는 간에서 가서 간에서는 또 필요한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 다음 요거는 쭉 넘어갑니다. 요거. 그래서 요걸로 이 지방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하는데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다. 콜레스테롤은 과일, 현미, 채소만 먹으면 150 밑으로 아주 몸에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에서 아주 필요한 양을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콜레스테롤 그게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아까 말 먹었는 탄수화물, 나중에 그 다음에 잉여 단백질하고 중성지방에서 아까 보듯이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그 콜레스테롤을 전혀 안 먹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150 이하로 적당히 만드는데, 요거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어요. 동물실험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접으면 아까 그 단백질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지금 우리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까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잘라내는 약이 여기서 아까 탄수화물 거기서 콜레스테롤 만드는데 이걸 끊는 약이에요. 이걸 끊는 약인데, 약은 그런데 또 밖에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간에서 스스로 자체에서 생산하는 콜레스테롤이 있고, 내같이 음식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여기서 생성하겠죠. 그러면 아주 적당히 들어오는데, 음식에서 먹었다 크면 콜레스테롤이 이래 들어와서 바로 일로 침투를 합니다. 일로 침투를 하는데, 실제 약은 어떠냐 하면, 그러면 보통 사람은 간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자체에서 생성하는 게 있죠. 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있죠. 이 혈중에서 그걸 재보면 굉장히 높죠. 높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 약은 무슨 약이냐? 간에서 이거 끊는 약인 게야. 그러면 분자식은 같은 콜레스테롤이지만은 내 몸에 필요한 거는 없애보고 밖에서 나쁜 거는 그대로 놔놓는 게야. 그러면 혈관짝 피 속에 기름기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먹어서 원래 200이던 사람이 140이 됐다. 선생님처럼 고기를 안 먹어서 140이 됐다. 같은 콜레스테롤 140이지만은 혈관 상태는 전혀 다르다. 이런 거를 요거는 의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서 하는 건데, 그다음 그래서 아까 아까 포도당 아세틸 여기서 이 아세틸코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그 중에 이 포도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안 넣어줘도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지면 이게 주범으로 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아예 안 먹어도 동물성 단백질을 기름을 아무리 떼고 해도 그러고 세포막까지 벗겨낸 동물성 단백질만 추출해가 여러분 미개도 근육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만 미기면 콜레스테롤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 쭉. 이는 동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하는 기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원인은 대부분 의사들은 음식으로 만드는 음식에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의 주범이다. 그 주범도 맞지만은 그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높인다. 그 의미는 단백질도 나쁘고 콜레스테롤도 나쁘니까 어떤 식으로든 고기를 먹으면 이중으로 우리 몸에 치명타가 된다. 다음. 다음 한번. 이게 느려가지고, 그 다음. 이게 단백질에 대해서 잠시만 이제 이야기할게요. 단백질은, 아까 내가 단백질에 인체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선생님처럼 먹으면 어머니들이니 부모님들은 다 이럽니다. 단백질은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 이야. 도대체 단백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신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100년 동안 잘못된 일에 인류의 문화 중에서 가장 잘못된 문화를 하나 꼽아라 하면 단백질에 대한 문화입니다. 단백질은 큰 나쁜 단백질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신앙심을 가지고 먹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쭉 살아왔겠네. 미국에는 2명당 1명이 암이고 우리는 3명당 1명이 암이고, 인간이 그만큼 암으로 많이 죽어서 되겠어요? 병 없이 살다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고혈압, 당뇨, 혈중, 중풍, 반통. 미국에는 반통. 미국에는 하루에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9.11 테러 사건 3,000명 죽었는데 매일 3,000명이 심장병으로 죽어요. 근데 이런 데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구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이거를 놓지 않고 있다. 육력계, 낙력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상업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그 5%를 먹은 그룹하고 20% 먹은 그룹하고 똑같은 발암물질을 동시에 투여를 했을 때 5% 단백질은 암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20% 단백질은 모조리 암이 생기더래요. 100% 모조리 안 건데 100% 100배지만 퍼센트죠. 만 퍼센트입니다. 20% 단백질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보통 먹는 단백질이에요. 보통 일상의 단백질. 일상의 단백질은 우리가 발암물질이다. 굉장한 발암물질이다라고 규정을 할 때 어쩌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 투여하는 양의 몇만 배를 투여해가지고 암이 발생률이 한 30%만 되면 극악의 발암물질로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일상 농도에서 일어나고 100% 생기는데 이거는 극악한 발암물질로 규정을 안 해요. 그 다음. 그래서 단백질을 5% 단백질을 넣고 이 발암물질을 배터리도 있나? 정한 5% 단백질의 때는 발암물질을 아무리 넣어도 이 암이 안 생기다가 20%를 넣으면 암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 그 다음. 근데 20%를 단백질을 넣어서 암을 발생시키 가지고 그러면 다시 단백질을 5%로 이래 줄여보자 한 게 이래 뚝 줄어져요. 줄었는데 다시 20%를 높이니까 암이 이렇게 자라고 이거는 굉장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양학자라 하는 코넬 대학의 캠벨이 영양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급의 취급을 받는 게 이 논문을 한 1000편 이상 내면서 10년 동안 세계의 이 상을 다 끌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는데 그게 중국 차이나 스타디 하면서 중국에 있는 병을 조사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발암물질을 쪼매였을 때 억수로 많이 였가지고 5% 단백질을 줬을 때는 암이 안 생기다가 발암물질을 쪼매줬는데도 불구하고 20% 단백질을 여니까 반응이 억수로 심하다 이게요. 그래서 발암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암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먹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량. 단백질은 다음 뭐 이게 비슷한데 그래서 단백질 양도 쥐는 10%가 필요하고 인간은 5% 필요한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까지는 발암물질에 대한 반응을 하다가 그것보다 딱 지나쳐보면 발암물질과 극악의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살다 보면서 끊임없는 발암물질에 노출됩니다. 이런데 그죠? 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데 5%의 단백질을 했을 때는 발암물질 농도를 이건 5% 할 때는 이게 암이 5% 단백질을 했을 때 발암물질의 농도가 점차 증가돼도 암이 생성은 안 돼요. 근데 이 20% 먹을 때는 발암물질 농도에 비례해서 이래 생긴다. 세월이 갈수록 많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단백질은 이제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어머니들이 신경 써야 될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돼. 단백질은 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지금 의사들이 병원에 가 처방하면 단백질 10% 내지 20% 시기로 처방을 해요. 보통 입원했을 때. 근데 단백질은 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면 5%. 그게 실제로 뭐냐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3kg로 태어나서 1년 동안 자라면 몇 킬로가 10kg가 되는데 3배가 늘어나네. 3배.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그때 단백질이 모유에 들은 단백질이 7%입니다. 그 다음에는 7% 이상 단백질 절대로 필요가 없어요. 예? 그만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장기 때도 그만큼은 출생기만큼 성장을 안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 때 이럴 때 막 성장을 하는데 키도 막 자라고 할 때 아기 때만큼 성장 안 해요. 근데 과일, 현미, 채소를 하면 단백질이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한 6% 이래 들어요.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단백질을 찾는다, 어머니가 단백질을 공급한다, 이런 거는 막
대방, 그래서 선생님처럼 과일, 현미, 채소 하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어떤 이제 채식을 어떤 식으로든 채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채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백질 인식 때문에 단백질이 모자라면 병에 걸린다, 신체가 연약해진다, 이런 생각하고 콩 종류를 많이 가깝게 합니다. 밥에도 콩 얹어 먹고 이러면 이 그룹 속에서도 콩을 좋아하는 그룹에서도 병이 많아요. 대반 달라집니다. 방구 냄새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들어 여러분이 컵에 채소를 놔놓고 물을 빼놓고 3일 후에 탁 부어가지고 냄새 한번 맡아보이소. 조금 신선할 걸. 그런데 고기를 놔놓고 3일 동안 물을 부어가지고 탁 부어가 맡아봐라. 도저히 냄새 못 맡는다. 여러분 똥냄새, 방구 냄새가 딱 그렇다. 그 정도 같으면 장에도 그만한 독인데 거기 흡수해서 그래 여러분 상상하기 바랍니다. 자간 건강에 큰 문제 여러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이 음식에 대해서는 정서가 있고 관계가 있고 이래서 분위기가 있어서 이 상식 아이가 이래서 바꾸기는 힘들지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고 있고 노력하다 보면 자전거 타다가 자빠지고 포기 안 하면 결국 타진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다. 포기해보면 안 타지만 포기 안 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결국에는 성공하게 돼 있다. 이상입니다. 강의 들으면서 뭔가 궁금했던 사항이라든지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두 사람들이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 한번 해봐라. 니는 왜 먹노라든지. 배 의사들은 골고루 먹으라 하는지 그거는 이해가 좀 됐나요? 와 니마 그 카노 다른 의사들은 다 고기 먹으라 하는데 와 니마 그 카노 그 이유는 내가 설명했고 그래 먹으면 키는 안 커지나 키는 커지는데 장에는 넣는데 몸이 훨씬 더 날씬해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처음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병이 억수로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 키는 동일한데 나중에 벌어지면서 병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단백질이다. 그 과일, 현미, 채소인데 키 안 커지고 이런 건 없다. 훨씬 날씬해지고 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고 피로감도 훨씬 더하고 집중하는 데 굉장히 좋다. 집중.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정서가 안정돼야 되는 게 정서가 안정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정서는 어디에 의존적이냐 하면 친구 관계도 의존적이지만은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의존적인 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게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이 좀 좋게 지내라고 자꾸 강요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사이 내 공부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 좀 좋게 지내라고 하면 엄마 아빠 사이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지고 그럼 공부하다가 잠 오는 게 단백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많은 관계가 있지. 그 음식을 고기를 먹고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면 자꾸 잡읍니다. 자꾸 잡으는데 왜냐하면 고기 먹은 기름 성분에 따르면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든. 끈적끈적이니까 이 농도가 높은 거를 이 간이 처리해야 되는데 자간 피가 끈적하니까 내가 피가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당분이 잘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가고 적혈구가 붙으니까 자꾸 머리가 튀미해지고 자꾸 잡으는 게 고기를 먹었다 크면 그래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칠 때 이럴 때는 굶고 시험 치는 게 제일 좋은 게야. 굶고 그 조금만 먹더니 탄수화물 조금 먹고 뇌에 산소만 이 당분만 잘 공급되도록. 그런데 그 정도는 뭐 시험 칠 때면 하루 딱 굶고 그날은 딱 굶고 공부하면 뭐 이 집중도 잘 되고 그렇지. 그래 조국의 미래들 공부 잘해라. 새끼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요 자기 몸에 대한 학대